순신이 YC62588은 남의 갯벌에서 발견된 균주로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이고 식물의 병원성을 보이는 성질을 항균하는 데에 우수한 균주입니다. 이 지누엘라 순신이에서 또한 스트레토마이세스 리모소스와 같이 상기바마이신을 합성하는 생합성 경로를 가지고 있고 이 생합성 경로는 다음과 같이 SGM-A에서 I까지 유전자가 토요카마이신을 합성하고 SGM-J가 상기바마이신을 합성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GM-J는 토요카마이신의 시향기를 아미노기로 가수분해하여 상기바마이신을 합성합니다. 오른쪽은 스테토마이세스 리모소스의 상기바마이신 오페론과 지누엘라 순신이 YC6258의 상기바마이신 오페론을 블라스트한 결과이고요. 이 토이 JKL 유전자가 토요카마이신 나이트릴 하이드라테이즈를 코딩하고 SGM-J 이제 YC6258은 SGM-J가 토요카마이신 나이트릴 하이드라테이즈를 코딩합니다. 스트레토마이세스 리모소스와 YC6258의 토요카마이신 나이트릴 하이드라테이즈는 둘 다 토요카마이신을 상기바마이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트레토마이세스 리모소스의 토이 JKL 유전자는 각각 알파 서브 유닛, 베타 서브 유닛, 감마 서브 유닛을 코딩하고 이 세 개의 서브 유닛이 42.9kDalton의 토이 JKL이라는 나이트릴 하이드라테이즈를 코딩합니다. 그리고 YC6258은 SGM-J라는 단일 유전자가 모노모인 프로테인을 코딩하여 34.9kDalton의 프로테인을 형성합니다. 이 토이 JKL과 SGM-J의 프로테인 구조를 알파폴드 2를 이용하여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클로닝 과정에서 PT28A 벡터의 SGM 유전자를 C터미널에 히스택이 붙도록 클로닝하였고 이는 BL2N1D3 균주의 리트랜스포메이션하여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양 실험입니다. 스트레인은 컨트롤인 BL2N1D3의 리트랜스포메이션한 PT28A 벡터와 BL2N1D3의 리트랜스포메이션한 PT28A SGM-J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양 조건은 25ml의 2IT 브로스와 이제 카나마이신을 첨가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 농도 1mm몰의 RPTG를 첨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도에서 200rpm으로 24시간, 48시간 배양 실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오디 값이 24시간까지는 상승하다가 48시간 이후부터는 오디 값이 낮아졌고 pH는 점차 상승하는 것을 통해 2IT에 있는 탄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배양 실험에서 0.2%의 글라이스로를 첨가하여 추가적인 탄소원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배양 실험 샘플의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SGM-J는 히스택을 포함하여 토탈 약 36kDalton의 밴드에서 이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SGM-J 샘플의 토탈세 프로테인을 확인했을 때 24시간, 48시간에서 둘 다 이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 SGM-J가 솔러블한지 인솔러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솔러블 프랙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솔러블 프랙션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소니케이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요. 이 솔러블 프랙션을 확인한 결과 이제 상대적으로 솔러블하게 좀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제가 인솔러블을 확인하지 못하였었는데 SDS 페이지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여 24시간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48시간은 이제 인솔러블 정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48시간에서도 인솔러블보다는 솔러블하게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인솔러블 결과에서 토탈세 프로테인의 결과를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셀이 덜 소니케이션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니케이션 조건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태연아, 네. 인솔러블로 나왔다고, 인솔러블 프랙션에 프로테인 있다고 저게 진짜 인솔러블인지 아니면 셀라이시스가 덜 된 건지 어떻게
셀라시스 덜 됐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전체적으로 앞서 토탈세 프로테인을 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소니케이션이 덜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저거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없나요? 저기 박사님들? 이게 지금 그럼 무조건 인솔루블 펠릿 셀 펠릿 부분에서 단백질이 나오면은 셀라시스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음, 음, 어떻게 되나요?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갔다 와가지고 좀 놓쳤는데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인솔루블 프랙션에 나왔는데 저거는 이제 셀라시스가 안 돼서 저렇게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음, 글쎄요, 이거 얼마를 소니케이션 했지, 채연아? 볼륨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네. 그러니까 그 소니케이션 조건을 말하겠지? 예, 조건하고 그다음에 그 이콜라이 시작하는 그 양, 그러니까 몇 리터 걸쳐에 뭐, 네, 저 25ml 컬처를 이제 음, 셀다운 시켜서 이제 3mm의 PBS 버퍼에 서스펜스하고 소니케이션 진행하였습니다. 25ml. 네. 오케이. 그럼 소니케이션 하고 나서 어땠어? 어, 그 완전 투명해졌어? 아니면은 약간 뿌옇게 보이긴 했습니다. 좀 봐야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 25mm 정도 했으면 글쎄, 좀 애매한데. 이거 이제 사실 정확하게 알려면 네. 그 저기 디네이처 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냥 완벽하게 소니케이션을 소량을 한 다음에 로딩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 네. 근데 내 말 이해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엔자임의 액티비티가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니케이션은 진짜 뭐 오버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짜 알고 싶으면 소량 한 뭐 3에서 5mm 정도 컬처 되는 거를 가지고 소니케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깨져서 그런 건지 진짜 인솔러블인지. 네. 교수님 저는 그냥 보통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이제 네. 지금 인솔루블로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셀펠릿을 걸은 건데 그냥 셀펠릿에 나오니까 그 셀에 뭐 인솔루블인지 그 이제 뭐 셀이 덜 깨진 건지 뭐 두 가지 가능성인데 단정적으로 셀이 덜 깨졌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태연아, 너 논리를 알겠지? 네.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뭔가 하나의 결론을 내릴 때 성급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라지컬하게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말씀인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네, 두 번째 배양 실험입니다. 앞서한 배양 실험에서 배양 조건의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배양에서는 테스트 튜브 스케일에서 컬처를 진행하였고 0.2%의 글라이세롤 탄소원을 첨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1m몰의 IPTG를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으로 샘플을 나누어서 컬처를 진행하였고 30도에서 24시간 컬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디 값은 IPTG를 넣어준 것이 넣지 않은 것보다 오디 값이 낮게 나온 것을 통해 IPTG가 셀의 성장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pH가 0.2%의 글라이세롤을 넣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것을 통해 항우 배양 실험에서 탄소원의 양을 더 첨가해 줘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양 실험에 대한 토탈셀 프로테인의 결과를 SDS 페이지 통해 확인해 보았고 IPTG를 넣지 않은 샘플에서도
이제 발현량이 RPTG 넣지 않은 샘플이 RPTG를 넣은 것보다 발현량이 더 많은 것을 통해 향후 이제 배양 실험에서 RPTG 농도에 따른 프로테인의 발현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게 동일한 게 두 번씩 나오는데 저게 24시간하고 48시간이야? 어떤 아, 거지? 컨트롤 SMG, 죄송합니다. 컨트롤 SMG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샘플을 두플리케이션 하여서 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그거를 명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아, 이게 그럼 24시간 네, 샘플이고, 같은 샘플입니다. 디플리케이션 한 거에.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인덕션 아는 게 더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 왜 거꾸로 이거 인덕션 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마 한번 그거 봤었는데 누구 결과인지 몰라도 더 명확하게 막 인덕션 안 한 게 훨씬 좋은 것처럼 여기 인덕션 안 한 게 더 밴드가 두꺼워? 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 실험실 와서 처음 이런 현상을 봐서. 근데 저거 농도 다르게 하면 지금 농도 1이 좀 많았던 건지 이게 좀 익스프레션이 좀 덜 된 거고 이것보다 살짝 낮은 농도에서는 밴드가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 맞니? 채연아? 네, 이 다음 이제 응.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진짜 이 난인덕션하고 인덕션에 참 헷갈린다 진짜. 헷갈려. 이게 그러면은 인덕션 했을 때 너무 과도한 인덕션은 셀에 데미지를 줘갖고 셀이 프로테인을 발현하는 퍼포먼스 자체도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럴지도 모르죠, 교수님. 사실 저는 1mm몰, 오케이, 채연아, 1mm몰이라는 게 파이널 농도야? 네, 파이널 맞습니다. 농도야? 네, 파이널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mm몰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 거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배양 실험에서는 PET 28A SGM-J만 사용하였고, RPTG 잠시만요. 네, 세 번째 배양 실험에서는 PET 28A SGM-J를 클로닝한 근주만 사용하였고, 이제 RPTG 최종 농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첨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장균은 37도씨에서 더 잘 자라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30도씨와 37도씨로 나눠서 배양을 해보았습니다. 24시간 이후 OD 값과 pH 값을 확인해 본 결과 RPTG가 들어간 샘플은 30도보다 37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OD 값을 보였고 그만큼 37도 샘플이 높은 pH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30도보다 37도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SDS 이게 페이지를 앞으로 가봐 한번. 네, 이게 IPTG의 독성이 30도씨에서는 더 세지나? 37도씨에서는 IPTG 넣었을 때 이제 뭐 셀 그로스나 pH 떨어지는 게 이제 뭐 덜한데 이게 30도씨에서는 그 셀 그로스가 더 많이 확 줄어들고 그렇네. 왜 30도씨에서는 IPTG 독성이 더 커지나? 그러게요. 뭐 뒤에 아마 이제 또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보여주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30도씨에서가 프로테인이 아이피트즈 넣어졌을 때 이제 뭐 더 많이 발현돼서 프로테인 발현에 의한 뭐 메타볼릭 버든 때문에 뭐 이제 뭐 셀 덜 자랐고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이제 또 앞뒤가 맞긴 맞겠지만 오케이 한번 뒤에 보지. 30도씨가 확실히 프로테인이 더 많긴 많네. 네. 그 또한 이제 RPTG 농도가 0.1mm몰 때와 0.5mm몰 때가 좀 더 많은 발현량을 보여서 이제 향후 배양 실험에서는 RPTG의 최종 농도를 0.1mm몰로 설정하여서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 배양 실험에서는 SGM-J를 추출하기 위해 플라스크 스케일에서 배양을 하였고 RPTG는 최종 농도가 0.1mm몰이 되도록 첨가한 뒤 30도에서 250 rpm으로 24시간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SGM-J를 퓨리피케이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SGM-J의 C터미널에 있는 히스택을 이용하여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고 이미다즈 농도 9배를 이용하여서 일루션한 뒤 20mm몰의 트리스 버퍼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관한 SGM-J의 활성을 확인하고자 엔자임 에세이를 진행해 보았고요. 샘플은 서브스트레이트인 토요카마이신 넣지 않은 것과 엔자임을 보일링한 것,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와 엔자임을 둘 다 넣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인 토요카마이신을 0.05mg, SGM-J는 20마이크로그램을 샘플에 따라 37도 pH 7 조건에서 1시간 반응시켰습니다. 그리고 엔자임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HPLC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크라이테리아에서 서브스트레이트 엔자임 스페시피시티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저게? 이제 제가 토요카마이신을 안 넣으면은 뭐 엔자임 스페시피시티가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저게 이제 뭔 네.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제가 우선 생각한 바로는 이제 이 엔자임이 이제 토요카마이신을 기지로 사용하여서 상계마마이신을 만들어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서브스트레이트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 저거는 그냥 아예 기지를 하나도 안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엔자임의 스페시피시티를 보고 자시고 하는 실험은 아니잖아. 기질이 하나도 저 엔자임 리액션에 기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엔자임의 기질 서브스트레이트 스페시피시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저 네. 제목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28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HPLC를 확인한 결과 SGM-J를 보일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활성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SGM-J가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GM-J를 보일링하지 않은 샘플에서 토요카마이신이 상기마마이신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출한 SGM-J가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엔자임이 활성화하는 시간에 비해 서브스트레이트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SGM-J가 100% 활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실험실 성명 공사로 인해 스탠다드 물질과 샘플을 동시에 HPLC 분석하지 못하여서 SGM-J의 키네틱스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엔자임 에세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SGM-J를 많이 얻어내기 위하여 5번째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0.2%의 글라이세롤을 넣어준 샘플은 탄소원이 부족하여서 이제 pH 값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0.5%의 글라이세롤을 첨가하는 것으로 배양 조건을 수정하여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배양 실험의 OD 값과 pH 값을 확인한 결과 0.5%의 글라이세롤을 넣어준 샘플이 0.2%의 글라이세롤을 넣어준 샘플보다 OD 값이 높고 이제 pH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0.5%의 글라이세롤을 넣어준 샘플이 처음의 pH보다는 상승한 것을 통해서 0.5%의 글라이세롤보다도 더 많은 양의 탄소원을 첨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양 실험을 통해 얻은 SGM-J는 셀 펠렛 상태로 마이너스 80도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 봐. 네. 앞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상 OD가 그 10이라고 12.5로 1.5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제 막 네. 밑에 출발선이 10이라서 사실상은 0서부터 시작하면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래서 0.5% 추가돼서 셀이 좀 더 저만큼 자랐고
pH가 0.5%인 거에서는 좀 덜 올라갔네. 0.2% 글라이세롤 들어간 거에서는 pH가 9까지 올라갔는데 네, 글라이세롤 안 넣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갔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대장균 배양에서 pH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pH가 올라가는 걸 대장균에서 보니까 신기하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단백질 발현 실험을 대장균에서는 별로 안 하고 주로 우리가 물질 생산 실험만 해갖고 이게 단백질 발현 실험에서는 이렇게 pH가 올라가는 건가 워낙? 그렇죠. 저는 pH를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항상 pH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뭐 물질 생산이 아닌 일반 그냥 그 와일드 타입 그 대장균을 컬처해도 일반적으로 pH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단백질 생산하는 이런 플라스미드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컬처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조병은 교수님, 예, 교수님. 혹시 저기 조병은 교수님은 내는 이제 단백질 이 네. 대장균 갖고 많이 하니까 우리는 항상 물질 생산만 하다 보니까 맨날 pH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pH 떨어지는 것은 그냥 이 오버플로우 메타볼리즘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키울 때 오버플로우 메타볼리즘 때문에 이제 pH 떨어지는 거랑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소프레놀 같이 이제 뭐 약간 그 톡식한 컴파운드를 프로덕션 할 때는 셀이 안 좋으니까 또 pH 떨어지는 거랑 이런 식으로 주로 항상 pH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런 단백질 단일 생산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 글라이세롤 넣으니까 그나마 pH 9까지 올라간 거지. 이 글라이세롤 안 넣었을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YT, 2화이트 베이지 쓴 거는 9.5보다도 더 높은 거에 한 10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과도한 pH 상승인데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있는 건가요? 어때요? 우리 그 조병훈 교수님 랩에서 할 때? 저도 뭐 저희는 pH를 잘 안 재가지고 그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그냥 일반 LB 미디어로 단백질 네. 발현했을 때는 상승하기는 했었거든요. 단백질. 근데 뭐